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어디지? 이거 말고 요거 문제 상황에 맞는 SQL 작성하는 거. 일단 문제 상황을 읽어보시면서 하면 되는데 순서대로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삭제면 드랍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삭제할 거를 써주면 되는데 존재한다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생성은 이렇게 해주면 되고 데이터베이스 선택은 use로 이렇게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고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테이블 생성은 create 테이블 그리고 만들 테이블의 이름 그리고 이 괄호 안에다가는 테이블의 컬럼 써주면 되는데 자, 여기 만들어야 하는 컬럼이 주어져 있습니다. id랑 레지데이트랑 타이틀 바디 이렇게 간단하게 타입을 써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데이터는 정수 그리고 날짜는 데이트 타임이라고 있어요. 데이트 타임. 데이트만 쓰면 날짜가 나오고 타임까지 써주면 현재 시간 날짜 그리고 현재 시간과 날짜를 저장할 수 있고 200바이트 바디는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을 만들고 만든 테이블을 조회해보면 이런 상태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추가해야 됩니다. 추가하는 거. 인서트 쿼리 쓰면 되죠. 그래서 레지데이트 현재 날짜와 타이틀에는 제목, 바디에는 내용 이라고 했을 때 실행하면 어때요? 아이디를 당연히 설정 안 해줬으니까 널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같은 코드를 또 작성한다면 아이디가 널이 2개인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아이디는 10개월자로 사용할 컬럼이라고 했으니까 널 값이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해야 됩니다. alter table article modify column 어떤 컬럼이냐면 id 컬럼 nul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경고가 나왔어요. 경고. 왜 나왔을까요? id 컬럼 제약사항 추가할 때 nul만 추가했지 유니크 안 넣었잖아요. 유니크. 그래서 기본값이
두 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경고를 한 거고. 그리고 이 히스토리를 잠깐 보자면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11시 9분이면 쇼 워닝 어떤 경고가 보여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고 로그는 못 보나? 살짝 조금 그러네. 일단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경고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쓸 때 두 번 추가하고 4개 다시 됐으니까 아이디가 일단 겹치죠. 유니크라는 옵션을 안 넣었기 때문에 0으로 된 거예요. 널값이었던 거 낱널이면 낱널이어야 하니까 기본값으로 0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아이디 값은 겹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바꾸려고 업데이트 아티클 셋 아이디는 1이라고 바꿀 건데 이러면 전체가 바뀌죠. 전체가 바뀌는데 그래서 리미트 1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한 개니까 얘가 바뀌겠죠? 1로. 그리고 나서 아이디를 0인 걸 2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조회했을 때 어때요? 바뀌었죠? 0번 글도 이상하니까 0번 글도 이상하니까 바꾼 건데 지금 테이블 아티클의 구조는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근거로 제가 완전하지 않다고 말했는지 아이디 쪽을 보세요. 아이디 쪽. 키에 설정된 게 없잖아요.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modify 컬럼 잠깐 modify 컬럼 id int 이렇게 해도 되지만 add primary 해도 돼요. add primary key id 여기 나와 있죠? pk를 추가하는데 그 pk가 되는 대상의 칼럼 이름이 id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키의 프라이머리가 추가됐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한 번 더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데이터를 한 번 더 추가했는데 경고가 하나 나왔죠. (0번) 글이 또 생겼어요. 0번 글 있는 거 어색해가지고 기껏 2번 글로 만들어 놨더니 또 추가됐어요. 안 넣어졌잖아요. 안 넣어졌는데 아이디 컬럼은 낱널이니까. 여기서 이거 한 번 더 추가하려고 하면은 뭐라고 해요. 아이디는 프라이머리잖아요. PK인데 여기서 넣어줄 때 아이디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널이라서 0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이 0을 넣을 때 보니까 이미 아티클 테이블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 컬럼에 오토 인크리먼트를 걸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가는 알터 테이블 모디파이로 해보자. 모디파이 컬럼으로 id int 10 언사인드까지 할까? 네, 언사인드까지 해보자. 언사인드 뒤에서 하는 거 있나? 뭐 언사인드 없으니까 하고 언사인드 낱널 오토 인크리먼트 언사인드는 그냥 지우겠습니다. 딱히 뭐 하라고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 오토 인크리먼트는 프라이머리 키일 때만 붙일 수 있습니다. 겹치지 않은 상태에서 붙일 수 있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인크리먼트라는 걸 주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하죠. 겹치니까요. 겹치니까. 그리고 B1 말고 A2라는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컬럼 보면 열쇠 모양 하나 나와 있죠. 다른 컬럼은 널러블이고 얘 키가 프라이머리 키잖아요. 기본 키라서 열쇠 모양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조를 확인해 봐도 되고요. 나머지 컬럼에도 모두 낱널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 테이블의 데이터를 전부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운 다음에 이제 설정하면 되죠. 순서가 조금 그러니까 여기다가 놓고 이제 나머지 컬럼에도 적용을 해 볼게요. 잠깐 레지데이트였죠? 레지데이트 타이틀 바디 얘는 캐릭터 200이었고 얘는 데이트 타임이었고 그리고 오토 인크리먼트는 PK가 아니니까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바디 컬럼은 텍스트여야 하고 나머지 컬럼에도 전부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 쿼리를 실행하기 전입니다. 전부 다 널러블이라고 나와 있죠. 새로 오침하고 이제 보면은 어때요? 널러블 하지 않다고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고 구조 먼저 확인하고 여기도 이제 모든 컬럼이 너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속성 추가하는 거. modify column id int non-null 그리고 auto increment int non-null unsigned. 오케이. 이러면 id 컬럼 unsigned 속성 추가됐고요.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새로운 속성을 추가할 때 추가할 속성만 추가해주면은 가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만 추가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바뀌었네. 이게 예전에 unsigned만 넣었을 때 없어졌죠? 오토 인크리먼트. 오토 인크리먼트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까지 써줘야 돼요. 내가 이거 속성을 새로 추가하기 전에 이미 추가해준 속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까지 썼던 속성 다 써야 됩니다. 그럼 이제 컬럼을 타이틀 컬럼 다음에 추가하는 거. 다음에 추가하는 거는 애프터라는 키워드가 있죠. 애프터 그리고 타이틀. 애드 컬럼이라고 해주고 작성자니까 라이터 그리고 라이터는 캐릭터 100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도 일단 널이면 안 되죠. 작성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니까. 그리고 타이틀 컬럼 옆에다가 추가하면 되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새로운 컬럼을 추가했을 때 라이터 컬럼이 타이틀 바로 옆에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컬럼의 이름을 변경하는 겁니다. 방금 만든 라이터를 닉네임으로 변경해야 돼요. 알터 테이블 아티클 체인지 컬럼입니다. 체인지 컬럼. 이게 기존의 컬럼 이름에서 새로 바꾸려는 컬럼의 이름. 그 다음에 조건은 그대로 난널의 애프터 타이틀 로다가 이렇게 해주면 구조는 타이틀에서 닉네임, 타이틀 옆에 있는 라이터가 닉네임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 수정할 때 이 명령어로 할 수도 있지만 얘가 지금 시각적인 툴이 존재하죠. 테이블을 선택하고요. F6키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티클 테이블에 대해서 명령어 없이 조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직접 타이핑할 수도 있고요. 밑에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저장,
그러면 다시 구조 봤을 때 닉네임에서 라이터로 바뀌어 있죠. 이런 식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필요 없고, 그럼 닉네임 컬럼의 위치를 바디 밑으로 보내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디 밑으로. 이거 그대로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애프터 바디. 그리고 체인지 컬럼이 아니라 모디파이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바뀐 닉네임이니까 닉네임이라고 써줘야 되고. 그럴 때 디스크라이브 해보면 닉네임이 바디 밑으로 이동한 걸 확인할 수 있죠. 히트라는 조회수 컬럼을 추가한 뒤에 삭제하는 것. 컬럼 추가니까 여기까지는 써야 돼요. 그리고 추가할 컬럼의 이름 히트 쓰고, 조회수니까 숫자죠. 그런 다음에 조회수도 음수는 없으니까 언사인드로 해놓고, 널 값이면 안되고,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한다라고 위치까지 조정해주진 않았으니까 딱히 애프터나 퍼스트 이런 건 안 쓰고, 추가된 거 보이죠? 맨 밑에 추가했는데 삭제해달라고 했어요. 삭제. 애드가 아니라 드랍 컬럼이고요. 삭제할 컬럼은 뒤에다가 컬럼 이름만 쓰면 됩니다. 다 삭제하는 마당에 옵션을 다 써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삭제했고, 히트 컬럼 없어졌고요. 그리고 다시 추가하라고 하니까 추가해주면 되고, 들어온 거 확인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테이블에 추가할 때 어때요? 히트랑 뭐 닉네임 이런 것들은 아티클, 잠깐 언제 삭제했지? 잠깐, 뭐 그러면 잠깐, 에헤이, 이거 왜 언제 삭제했지? 그러네. 여기서 삭제하고 데이터를 추가 안 했네요. 추가를 안 했어. 그러면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되냐? 조회수 컬럼이랑 닉네임 컬럼을 생성하기 전까지. 여기까지 하고서 돼 있고, 추가하는 게 추가.
그러면 3개의 데이터 추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닉네임 컬럼이랑 조회수 컬럼 다시 추가까지 해주면은 닉네임이랑 히트는 어때요? 설정 안 돼 있는데 널이 아닌 이유는 2개 컬럼을 추가할 때 난널이라고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널이어서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럼 이렇게 비어 있는 거 닉네임을 채워 넣으라고 되어 있죠. 업데이트 아티클 셋 닉네임은 무명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집어 넣어주고요. 들어갔는지 확인해주고 무명으로 들어가 있고 히트는 숫자로 설정했으니까 기본값이 0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네. 이런 데이터 추가하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고 추가할 건데 신텍스 에러 이번 줄에서 두 번째 줄 아티클 어디다 넣을지 안 썼죠? 넣어주고 제목사 내용사를 통해 조회수는 55로 마찬가지로 제목 5도 해주고요. 이 데이터도 추가하고 마지막 데이터까지 추가한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총 7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테이블에서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게시글 3개 보여주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힌트를 잘 보세요. 힌트. 정렬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더 바이 아이디라고 하면은 아이디 칼럼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디를 기준으로. 이 상태로 실행하면은 크게 변화는 없어요. 지금 아이디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SC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센딩이에요. 어센딩. 기본으로 정렬하는 기본 값으로 어센딩 되어 있는 겁니다.
디센딩 내림차순이죠. 얘를 쓰면은 내림차순이니까 숫자가 큰 것부터 작은 거 순서대로 정렬돼요. 아이디 순서가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서대로 보이죠? 요게 디센딩 DSC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 3개만 보여달라고 한다면 히트 조회수를 기준으로 제일 많은 것부터 쭉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100, 55, 10, 10, 0, 0, 0이 될 거니까 맞죠? 그럼 여기서 3개만 보여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3개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위에서 3개니까 리미트 3이라고만 써주면 되고 3개만 잘라서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이 결과에 나온 테이블이 얘는 실질적인 테이블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조건에 걸러져서 나온 테이블이에요. 실제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테이블에서 이런 조건을 걸러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 눈에. 그러면 이번에는 작성자 이름이 홍길로 시작하는 게시물만 보여달라고 한다면 닉네임이 홍길로 시작해야 되니까 웨어절 쓰면 되죠. 조건이니까. 닉네임 홍길이라고 하면 나올까요? 홍길? 안 나오죠. 홍길을 포함하는 거랑 홍길인 거랑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힌트를 안 쓰자면 홍길동이거나 닉네임이 홍길순이거나 이렇게 쓸 수 있죠. 또는 이거를 다 쓰지 않고 i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것 중에 닉네임에 들어있는 게 이 괄호 안에 있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이 조건은 참이니까 그 조건을 참일 때 아티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홍길동 또는 홍길순을 가지고 있다.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랑 하나라도 겹친다. 그러면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파이썬에서 in 키워드 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고 그럼 이번엔 이렇게 말고 힌트를 쓸 거예요. 힌트. like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like. 홍길 퍼센트 뭐뭐로 시작하는 거라고 할 때는 이 퍼센트 앞에다가 뭐로 시작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써주면 되고요. 아니면 동으로 끝나는 거 퍼센트 뒤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동으로 끝나는 거는 홍길동밖에 없으니까 이거 2개 나오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문장의 첫 번째나 끝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문장 중간에 어떤 특정 문자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 퍼센트 사이에다가 찾으려는 문자 있죠? 무명도 어쨌든 문장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무명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 두 개보다는 이게 조금 더 편하죠. 뭘로 시작하는지 뭐로 끝나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MySQL은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이스케이프라고 있어요. 이스케이프 있나? 있네. like에 반응하지 않도록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이 퍼센트를 이용해가지고 뭘로 시작하거나 끝나거나 포함하고 있을 때 이 퍼센트 기호를 사용했는데 문장 내에 퍼센트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퍼센트를 문자열로 인식해야 됩니다. 문장 내에 있는 걸로. 근데 얘는 이제 내가 찾으려는 문자열에 속한다라고 알려주려고 escape를 쓰는 거예요. escape로 쓸 문자 여기서는 샵으로 되어 있죠? 샵이랑 퍼센트를 like 사이에다가 쓰면은 이 escape에 따라서 얘를 문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제가 좀 예시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제목 내용 7이고 이렇게 썼어요. 그랬을 때 아티클 테이블 안에 닉네임이 퍼센트 정이죠? 퍼센트 정인데 얘를 찾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쓰면은 어때요? 뭐야? 이게 조금 퍼센트 정만 찾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뭐 임꺽정까지 나왔잖아요. 얘만 찾아내고 싶어요. 얘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escape입니다. escape. 예제에서는 샵으로 했는데 달러로 해도 상관없어요. 달러로. 여기다가 달러를 써주면 이 escape 때문에 퍼센트를 얘네랑 똑같은 걸로 안 봅니다. 퍼센트 정이 포함된 거 이거 한 세트로 묶이는 거죠. 아니면 뭐 퍼센트로 시작하는 거는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도 똑같죠. escape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회수가 10 이상 55 이하인 것만 보이는 거 일단 셀렉트 쓰면 되고 여기서 조회수가 10 이상 55 이하인 것만 보이면 되니까 이 세 개만 보이면 되죠. 웨어절 쓰면 돼요. 그리고 이 조건절 있죠? 웨어절에다가는 연산식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히트 칼럼이 10 이상이고 55 이하인 거
이렇게 써도 돼요. 그리고 무명이 아니고 조회수가 50 이하인 거. 뭐뭐 이고가 나왔잖아요. 얘도 end를 써야 한다는 거죠. end. 그러면 닉네임 컬럼이 무명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 아니고라고 했으니까 end. 조회수가 50 이하인 거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근데 아니고라는 거를 이렇게 꺽쇠 두 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SQL에서는. 이거는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MS SQL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얘네 둘이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작성자가 무명이거나 조회수가 55 이상인 거, 무명이거나 이거나니까 뭐죠? 조회수가 55 이상이니까 조건식 이렇게 써주면 되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end랑 or가 조건절 하나에 다 나와 있을 때 end가 먼저예요. 우선순위. 타이틀이 제목이거나 라고 했을 때 여기가 먼저 여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그러면 닉네임이 무명이 아니거나니까 크게 의미가 없겠네. 제목 사라고 해야 되나? 무명이 아니고 조회수가 50 이하인 거면 이거 두 개가 걸러질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제목이 3인 거라고 해줘야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되니까 이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하는 거랑 제목이 3인 것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닉네임이 무명이 아닌 것들, 여기서 조회수가 50 이하인 거, 홍길동이랑 홍길순이죠. 4번 글이랑 6번 글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목이 3인 거. 근데 7. 아, 그러네. 요거까지. 요거를 안 봤죠? 이거를 안 봤네. 여기도 조회수가 50 이하니까 무명이 아니면서 그래서 여기서 포함된 거랑 그리고 여기서 제목이 3인 것까지 보여주는 쿼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연산의 순서라는 게 존재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한 거고, 정답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중간에 좀 삐끗해가지고 좀 버벅인 게 있었는데
오늘 배운 중요한 거는 PK랑 다양한 제약사항, 그리고 또 조건절의 연산 순서, 이 정도가 네,